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뉴욕 담판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에 발을 드디어 디뎠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최종안을 지금 손에 들고 오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전야제 성격이다. 또는 세미파이널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욕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성과를 거두느냐 아니면 또 어려움에 처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담이 지금 뉴욕에서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판문점에서 썬킴과 최선희 부상이 만난 이것의 결과가 또 북미 고위급 회담, 뉴욕 회담에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의 결과가 실무 접촉의 결과는 사실상 실질적인 문안 작성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문안 작성의 초안을 보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워싱턴, 뉴욕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초안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제 다 그 초안들이 완성이 됐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김영철, 폼페이오 두 사람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됐고 그 보고된 것을 갖고 조금 있다가 아마 90분 동안에 만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만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만남이다. 그래서 담판이란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정리되었던 것들을 모양새 있게 정리하면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분간 오늘은 좀 탐색전을 펼쳤고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공개 서한을 통해 가지고 북미 회담 취소한다고 그랬을 때는 회담의 가능성이 0%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어떻게 아주 온유한 표현으로 트럼프 모델에 관심이 있고 언제 어디선지 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화문 발표했을 때는 다시 이게 살아날 확률이 한 50% 정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김용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사실상 뭐 성김 대사하고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의 부상하고 이렇게 이제 실무회담 두 번째 한 거잖아요. 일요일 하고 어제 하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70%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이지만 31일 미국 시간으로는 30날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만찬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이제 낮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1일 낮이죠. 그때 되면은 한 번 더 여기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하고 같이 아마 만나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상회담이 90%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철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혹시 친서를 전달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 정상회담은 6월 12일 날 가는 것이 100%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실무팀 협상이 사실상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실무팀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백악관에서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실무 협의가 긍정적이고 특히 엄청난 진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느 정도 협상이 됐다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데 지금 한 4일 전부터 썬킴, 최선희 이 두 사람의 그 접촉은 의제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의제의 실질적인 문구까지 다 정리하는 초안을 다 작성하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썬킴 대사가 필리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으로 호출을 받은 것은 미 국무부 내에서 한국말과 미국말을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북측의 대표들과 만나서 감정의 변화까지도 읽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우리말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썬킴이 특별히 발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4일 전부터의 회동 그러니까 4일 전에 한번 만났고
이틀 쉬었다가 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종결이 된 건데 처음 만났을 때 전반적인 정리가 다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틀간은 이제 본국의 훈령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또 이제 어제 최종적인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가닥은 잡아냈다. 예. 비핵화 평화 체제, 특히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 타결을 했다. 예. 큰 틀에서의 타결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시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것은 자신의 임기 1기가 끝나는 2020년 정도를 예. 잡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근접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계적인 비핵화 그러나 상당히 압축적으로 하는 예. 비핵화 그리고 보상과 관련돼서는 동시행동에 따라서 행동대행동으로 보상하는 그런 정도가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됐다고 보고 또 미국이 북한에 줘야 될 것, 국제사회가 줘야 될 걸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나 예. 또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마무리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북미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당장의 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있는 ICBM 이 부분에 대한 폐기를 좀 논의를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하신 말씀 전 동의는 하는데요. 결국 이제 트럼프 모델에 북한이 이제 이걸 수용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핵화의 목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핵화의 방법이고 세 번째가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 거부 보상이죠.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핵화의 방법론에 이제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거죠. CVIID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 그러니까 빨리, 재빨리 이 말인데 이 속에 지금 핵무기의 일부 그리고 이제 ICBM의 뭐 어떤 부속품이든 뭐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과 관련되는 뭐든 그걸 이제 뭐 반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진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뭐 김영철 폼페오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31일 예. 한 번 더 이제 회담을 하겠죠. 뭐 오늘 이제 했던 것은 만찬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방법론인데 예. all in one 일괄 타결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최대한으로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면 단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았느냐 보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보상 문제인데 보상 문제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긴 한데 그대로 이제 표현을 빌리면 뭐 체제 보장이라든지 평화 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제 보장 문제는 결국은 군사적 위협 문제하고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미북 수교를 어떻게 하고 뭐 불가침 협정을 뭐 어떻게 체결을 하고 종전선언을 어떻게 하고 평화협정을 어떻게 맺을 것이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 훈련의 문제,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이제 의견 접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단계를 나누게 되면 경제적으로 해제부터 해야 될 거고 국제기구에 대한 그 어떤 가입 이걸 지원해 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좀 몇 개 크게 썰어서 이렇게 해줄 건가 이렇게 보면 문단이 제가 볼 때는 한 4-5개 정도로 어제 초안 정도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실무 협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고 이제 이걸 받아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 이야기를 할 테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야기가 잘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좀 낮다고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뭐 높다고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는 것은 지금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18년 만에 지금 워싱턴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간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 또는 구두 메시지를 들고 가서 최대한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많은 이야기를 또 충분히 대화를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왜 뉴욕까지 갔을까? 네. 뉴욕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만나도 되는데 폼페오만 만난다면. 네. 근데 뉴욕까지 간 것은 물론 이제 뉴욕에 북한의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마지막 부분을 조율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그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주요 인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한다. 이것은 미국 내 여론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 왜냐하면 미국 내에 좀 회색지대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그룹들도 있고 보수적인 입장들은 대체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뭐 그것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김영철 통전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 이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변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폼페오하고의 최종적인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친서도 가지고 가고 그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폼페오하고의 회담이 아주 좋으면 당연히 만나겠죠. 네. 그런데 친서는 가지고 가고 고위급 회담에서 별로다 하면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요. 만날 건가 안 만날 건가. 세 번째는 친서도 안 가져가고 고위급 회담의 결과도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저는 김용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의 가능성, 친서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도 아주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죠. 네. 31일 날 둘이서 회담하고 손잡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넘어가면 1일 날 정도 31일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꽉 차 있대요. 그래서 1일 정도는 만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중국에서 좀 머물렀잖아요. 머무는 네. 시간. 그래서 아마 베이징에서 뭐 중국 관계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희가 뭐 추론하기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았을까?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 또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중국 측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네. 뭐 그런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6월 12일 이전에 북측에서 중국 측에 사전에 일정 부분 설명을 아마 해야 되는데 네. 그 설명을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번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그 공동 성명이나 또는 여러 공동 북미 간에 발표할 예. 것들을 초안들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마 종전선언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미 중심으로 이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중국 측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달지 중국과의 북한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북중 간의 그 견해를 돈독히 하면서 입장차를 좀 좁히면 그것이 결국 미국과의 협상할 때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기까지 저희가 북중 관계 계속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홍콩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북미 정상회담 사흘 전입니다. 그때 북중러가 정상회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9일 날.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중국이 사실상 주도적인데 여기 핵심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세 나라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까지 여기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이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다 포괄하는 소위 말해서 인도양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하이 안보 협력 기구라고 그래서 이걸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을 SCO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여기에 시진핑 주석도 오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거기 참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야, 그러면은 거기에 잠시 여기 김정은 위원장을 오게 해서 이게 세 나라 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7일 날 지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할지 안 할지 이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는데 만일 초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G7 정상회담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잘 됐다. 우리 9일 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하이 안보 협력 기구 이 회의할 때 김정은 위원장 초청해서 우리 같이 한번 회의하고 그리고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상상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 정도 상상은 되겠다라고 보고 가능성 면에서도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일이고 그다음에 12일이잖아요. 12일 날 하면 적어도 싱가포르에는 늦어도 11일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칭다오로 가서 칭다오에서 비행기로 그냥 바로 싱가포르로 가야 되거든요. 일정이 좀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100%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변수들도 있어서 이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2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미 간에 지금 최종적인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접견한다면 또는 김영철 폼페이오 오늘 회담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종전선언 문제는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그 접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매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곧 평화협정 체제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북미 간에 전쟁하지 않는 북미 그러니까 전쟁 없는 한반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를 실제 보이느냐 하는 그것이 전맥이 제대로 될 때 이제 종전선언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저는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지금 이미 북미 간에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종전선언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폼페이오 김영철 회동의 결과를 보면 약간의 감은 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현재 상태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저는 종전선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의 이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차를 두고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남북미 3자 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좀 더 그 유리그릇 다루듯 상황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효연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